إلى أختي. سلمى سلمى ما تقدر. 이 장면을 처음 본 사람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핵폭탄이다. 2020년 8월 4일 오후 6시 7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발생한 단 한 번의 폭발은 도시 전체를 흔들었고 지중해 연안 수 킬로미터 밖에서 충격파가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곧 밝혀졌습니다. 이건 전쟁도 테러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재앙이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나기 전 베이루트는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구 주변에는 퇴근을 준비하던 노동자들이 있었고 도심에서는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 신부는 드레스를 입은 채로 웨딩 촬영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집 안에서 창밖에 항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얀 섬광이 도시를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폭발음을 듣기 전에 먼저 충격파에 맞았습니다. 충격파는 유리창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수십만 개의 유리 파편이 도시 전체로 날아갔습니다. 차량은 뒤집혔고 병원은 몇 분 만에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더 끔찍했던 건 사람들이 자신이 왜 다쳤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저 갑자기 도시가 무너졌을 뿐이었으니까요. 폭발의 중심은 베이루트 항구의 창고 12번. 그 안에는 질산 암모늄 2750톤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질산 암모늄은 농업용 비료로도 사용되지만 대량으로 저장될 경우 군사용 폭약과 거의 같은 위력을 가집니다. 이 양은 소형 핵무기를 제외하면 인류가 만들어낸 폭발물 중 가장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물질은 2013년 몰도바 국적 화물선에서 압수됐습니다. 목적지는 아프리카였지만 항구에 억류됐고 화물은 그대로 베이루트에 남겨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7년 동안 이 물질은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은 채 그냥 방치돼 있었습니다. 세관, 항만청, 법원 모두 위험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 옮겨야 합니다. 폭발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여러 차례 공문과 보고서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지금은 어렵다. 결정을 미루는 동안 위험은 계속 쌓였습니다. 폭발 당일 창고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꽃이 질산 암모늄에 닿았고 첫 번째 작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CCTV에 찍힌 장면은 거대한 버섯구름이 도시 위로 솟아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망자 200명 이상, 부상자 약 7,000명,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베이루트의 의료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조차 부상당한 채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사건 직후 베이루트는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이건 범죄다. 시위는 격화됐고 결국 총리는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는 좌절로 바뀌었습니다. 조사는 지연됐고 정치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2025년이 된 지금도 최종 책임자는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항구의 곡물 사이로는 여전히 무너진 채 남아있습니다. 그곳은 폭발의 잔해이자 경고의 상징이 됐습니다. 베이루트 폭발은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책임지지 않은 결정들이 7년 동안 쌓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어느 나라에도 존재합니다. 이 사고는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